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의 93쪽이고요. 방정식과 그 해라는 소단원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 방정식과 해라는 부분의 학습 목표는 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를 안다가 되겠고요. 학습 요소 보시면 등식, 방정식, 미지수, 해, 근, 항등식이라는 중요한 핵심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런 개념을 알고 이제 뒷부분에 방정식의 풀이를 본격적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용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생각 열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전 다시 쓰기라고 해서 저금통에 들어있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면 동전 제조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윤이의 저금통에는 500원짜리 동전 2개와 100원짜리 동전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동전 지폐 자동 교환기를 이용하여 저금통의 동전을 모두 지폐로 교환할 때 채윤이가 교환한 금액을 어떻게 나타낼지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채윤이 저금통에는 500원짜리 동전 2개와 100원짜리 동전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 개라고 되어 있으니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때 이걸 동전 지폐 자동 교환기를 이용해서 지폐로 교환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지 활동 1번 한번 볼게요.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 여러 개라고 했는데 정해져 있지 않고 모르는 상태, 그래서 X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동전의 총 금액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자.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동전의 총 금액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나타내면 좋겠어요? 우리 문자를 처음 사용하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할 때 이런 거 해봤죠? 500원짜리 동전 2개니까 500원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렇죠. 1000원이 되겠죠. 1000원. 그리고 100원짜리는 몇 개 있는지를 몰라요. 100원짜리가 1개 있으면 100원, 2개 있으면 200원, 3개 있으면 300원이지만 X개 있으면 100원 곱하기 X에서 얼마입니까? 100원 곱하기 X, 100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채윤이가 갖고 있는 모든 금액은 이 둘을 합친 1000 더하기 100x 해서 돈이니까 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활동 2번 채윤이가 기계에 넣은 금액이 8,000원이었을 때 활동 1에서 세운 식과 기계에 넣은 금액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자. 자, 여기 지금 채윤이가 1,000원, 1000 플러스 100 X. 자, 이게 지금 동전의 총 금액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기계에 넣은 금액이 8,000원이었대요. 자, 지금 이것도 채윤이의 동전이고, 그 다음에 채윤이가 넣은 돈이 지금 100원짜리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총 8,000원이라고 나왔어요. 8,000원. 자, 이것도 채윤이의 돈이에요. 그러면 이 1000 더하기 100X가 곧 뭐라는 얘기입니까? 8,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채윤이의 돈, 이것도 채윤이의 돈, 이것도 채윤이의 돈. 자, 얘는 1000원, 50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몇 개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얘는 넣고 보니 채윤이가 기계에 넣은 금액이 8,000원이래요. 그럼 같은 거죠. 같은 금액.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처럼 여러분 어떤 지금 식을 세웠는데 그 식에서 지금 1000 플러스 100x는 8,000원 8,000원과 같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식을 세웠는데 여기에서처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등호라고 부릅니다. 얘를 등호. 그래서 등호를 사용한 이와 같은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등호를 사용한 식 등식. 자, 꼭 이렇게 문자가 사용되어야지 등식인 것은 아니에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 등호가 있어야 등식인 것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2 더하기 3은 5. 자, 이런 식도 등호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것도 등식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 빼기 1은 0.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 등호가 있어요. 그럼 얘도 등식입니다. 자, 둘 다 등식이 맞는데 위에 있는 것은 2 더하기 3이 5가 맞잖아요. 2 더하기 3은 5와 같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등식인데 참인 등식이라고 하고요. 그
그 다음 2 빼기 1은 0. 원래 2 빼기 1은 1인데 2 빼기 1은 0과 같다라고 했어요. 거짓말했죠. 그럼 얘는 거짓인 등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2가 3보다 뭐 작다. 자, 이건 뭐예요? 얘는 지금 등호가 없죠. 그래서 얘는 등식이 아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등식과 등식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채윤이 경우는 어떨까요? 채윤이가 이제 채윤이의 상황을 아까 전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 1000 더하기 100x는 8000이라는 이런 등식은 지금 참이다 거짓이다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x를 지금 모르는 상태이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새로운 개념을 또 배울 거예요. 자, 일단 교과서에 93쪽에 등식 밑줄 그어두시고 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두수 또는 두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한다. 이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등식은 같다라는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잖아요. 무엇과 무엇이 같다. 자, 선생님 여기 너무 삐뚤게 적었는데 여기 같다라는 등호를 이용한 게 등식입니다. 이때 같다라고 할 때 기준이 되는 이 등호에서 왼쪽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좌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 부분은 우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양변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도 참고적으로 뒷부분에서 자주 나오니까 이 용어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중에서 등식을 모두 고르시오 했어요. 자, 1번 x 빼기 1. 자, 얘는 등호가 없죠? 당연히 등식이 아닙니다. 2번 맞나요? 그렇죠. 등호가 있어요. 특히 얘는 참인 등식이 되겠네요. 자, 3번 x는 2x 빼기 3. 자,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 맞는데 등식이 참인 등식인지 거짓인 등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등식은 맞습니다. 4번 여기 지금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있네요. 이거는 등식이 아니다라고 했죠. 답은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쉬워요. 등식의 뜻은 등호가 있다. 등호가 있는 식 등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답을 체크하시고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자, 다 쓰셨나요? 자, 다 푼 친구들만 플레이 버튼 누르시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1번.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20cm이다. 자, 여기 지금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이고,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정사각형의 뜻은 자, 우리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그 다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x라면 당연히 네 변의 길이가 모두 얼마가 되겠습니까? x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x가 지금 이 전체 정사각형의 둘레를 묶고 있는데요. 둘레라고 하면 x의 길이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네 군데 있어요. 모두 길이가 같죠. x가 4배니까 얼마? 4 곱하기 x, 4x다. 그런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20cm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원래 4x인데 걔가 20cm와 같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x는 2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2번 한 장의 X1인 입장권을 3장 사고 그 다음 10,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 돈은 400원이다. 자, 우리 평소에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한 장의 X1인 입장권을 3장 샀다는 얘기는 돈이 얼마 들었다는 얘기예요. 입장권 가격이. 한 장의 X1. 근데 3장. 그러면 3X만큼 지금 입장권 가격을 내야 되죠. 그런데 10,000원 냈을 때 거스름 돈이 400원이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끊고 거스름 돈을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10,000원에서 얼마? 입장권 가격 3X만큼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스름 돈이죠. 그래서
만 빼기 3x인데 이게 거스름돈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와 같다? 400과 같다. 400원과 같다. 따라서 우리 답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 잘 풀었나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개념 또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공부하는 개념은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방정식. 오늘의 주요 개념이 되겠죠. 자, 아까 전에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를 사용해서 두 수나 두 식이 같음을 나타내는 등식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등식 중에는 참인 등식도 있고 거짓인 등식도 있고 알 수 없는 등식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한 거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2x는 4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일단 얘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식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x에 만약에 어떤 친구가 x가 0이라고 하면 얘는 x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자, 0을 대입하면, 자, 왼쪽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좌변은 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0인데 우변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2x는 4라는 이 식에서 0을 대입한 이 상황, 왼쪽에는 0, 오른쪽에는 4. 그런데 그 두 개가 지금 어떻다? 같다라고 한다면 얘 지금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거짓이 되겠죠. x에 0을 넣는 순간 얘는 0이 되고 얘는 4가 되는데 0과 4가 같다.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0 대입하는 순간 얘는 거짓. 자, 그리고 어떤 친구는 x에다가 1을 대입해 봤어요. 자, 1을 대입하니까 좌변은 여기 2 곱하기 x에서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은 2가 되죠. 자, 선생님이 우변이랑 글씨는 좀 옆에다 쓰겠습니다. 자, 여기가 좌변이고요. 등호를 기준으로. 여기가 우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변은 고정되어 있어요. 4로. 자,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2가 되는데 우변은 그대로 4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같다라고 했어요. 2와 4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뭐가 됩니까? 거짓.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다음 친구가 x는 2라고 했어요. 자, 2를 대입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x 자리에 2 곱하기 x인데 2를 대입하면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4예요. 그리고 같다. 4와 4가 같다? 자, 이번에야말로 여러분 이때는 뭐가 됩니까? 참이 됩니다. 참. 자, 그래서 x 값에다가 지금 뭘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대입해 봤는데 어떤 수를 여기다가 집어넣느냐에 따라 대신 넣는다, 대입하느냐에 따라 이 좌변과 우변의 지금 관계가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등식을 우리 방정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4 빼기 3은 1. 얘는 참인 등식이잖아요. 5 빼기 3은 0. 얘는 거짓인 등식입니다. 그런데 5x 더하기 1은 9. 자, 얘는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x 값에 따라서. 자, 이럴 때 우리가 얘는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얘를 방정식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핵심은 뭐겠어요? 일단 모르는 문자 x를 우리 새로운 이름으로 붙여서 미지수, 미지의 수, 모르는 문자 미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거짓이 되는 x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뭐겠어요? 당연히 참이 되는 x를 찾는 게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있으면 미지수 x에 대한 방정식, 문자 x를 찾기 위한 방정식.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떤 x가 바로 참이 되는 x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이 되게 하는 x. 자, 참이 되게 하는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이 두 개예요. 이것도 많이 쓰고 이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둘 다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은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2x는 4라는 식에서 x0은 거짓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해가 아니네요. x1 대입했을 때도 좌우변이 달라서 거짓이에요. 그러면 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x2일 때 우리 이 2를 대입했더니 좌변 우변이 같아지면서 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이 2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해. 이 방정식의 해 그리고 근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 방정식의 뜻, 그 다음 미지수의 뜻, 해 또는 근의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 해와 혹은 해 또는 근, 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고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 지금부터 방정식을 푼다, 문제 푼다 할 때처럼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핵심 개념을 여러 개 얘기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호가 있으면 일단 등식이에요. 등식인데 그 등식 중에 참인 등식이 있고 거짓인 등식이 있고 딱 결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미지수 x든 y든 a든 어떤 문자가 속해 있어서 섞여 있어서 우리가 한눈에 참이다 거짓이다를 정할 수 없는 x값에 따라 혹은 y에 대한 문제라면 y값에 따라 a에 대한 문자 a가 있다면 a에 따라 어떤 그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면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그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자를 미지수라고 하고요. 그 문자, 미지수 값이 참이 되는,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하며 우리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참이 되는 미지수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4쪽에 지금 생각 2번에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 쭉 나와 있고요. 지난 글씨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분부터 교과서 밑줄 좀 그어주세요.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때 문자 x를 그 방정식의 미지수라고 하고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모니터 보면서 확인할게요. 2x는 0이라는 등식이 있어요. 자, 얘는 지금 x가 0이라는 값을 대입할 때는 왼쪽에 좌변 2 곱하기 0은 0이 되면서 오른쪽에 0과 같아지니까 참이 됩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는 참.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닐 때는 왼쪽에 좌변의 식의 값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2를 대입하거나 1을 대입하거나 다른 어떤 수, 0 아닌 수를 대입할 때는 0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0이 아닌 수가 되는데 오른쪽에 우변에 0이 된다. 0과 같다라고 하면 거짓이 되겠죠. 따라서 0이 아닐 때는 거짓이 된다. 그래서 얘는 참이 됐다가 거짓이 됐다가 하니까 x에 관한 방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이 되게 하는 x값 뭐예요? x는 0. 얘가 바로 해 또는 근이다. 우리는 이걸 찾는 게 목표다.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 x는 0이라는 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정식 중에서 해가 3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여러분, 해가 3인 것을 찾으라는 뜻은 무슨 말과 같나요? 다음 4개의 방정식은 모두 x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방정식입니다. 근데 해가 3이라는 얘기는 x값에 3을 대입했을 때 좌우변이 같다, 참이 되도록 만드는 값이 바로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x에 3을 대입해 보시고 참이 되면 해가 맞고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면 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 푼 친구 선생님이랑 같이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 풀었나요? 1번.
x 빼기 4는 7에서 x가 지금 해가 3이 된다라고 지금 선생님 대입을 해보라고 했죠. x에 3을 대입해보라고 했어요. 자, 3 대입. 자, 대입하면 여기에서 좌변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입니다. 여기가 좌변, 여기는 우변이에요. 자, 그러면 좌변을 대입하면 좌변은 3 대입하면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우변은 7입니다. 자, 우변은 7. 자, 근데 이 두 개가 같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짓입니다. 따라서 얘는 x3을 해로 갖지 않는다. 해가 3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방정식은. 자,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 2번. 자, x에 3을 대입하는데 좌변은 여기인데 좌변에다가 3을 대입하겠습니다. 3 더하기 3이 되네요. 자, 그러면 6이 되네. 자, 우변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변은 2 곱하기 x 2x인데 2 곱하기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6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3 대입했더니 둘 다 6으로서 같네요. 자, 참이죠. 따라서 얘는 x가 3. 이것이 해가 맞다라는 얘기예요. 자, x가 3인 식이 맞습니다. 2번은. 자, 그 다음 3번. 3 대입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x자리에 3을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넣으면 좌변의 값은 6 빼기 3은 3이고요. 우변의 값은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어때요? 같지 않죠? 그래서 같다라고 한 건 거짓말 이렇게 됐고. 4번 2x 빼기 1에 x자리에 3을 대입합니다. 3 대입해서 23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서 지금 시계값 우리 대입할 때 배웠는데 x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고 생략된 걸 생각해야죠. 자, 2x 빼기 1은 우변에 2 곱하기 x라는 뜻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하고 빼기 1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6 빼기 1이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좌변은 3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x인데 x에 3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3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약분하고 여기가 2가 되니까 3 더하기 2는 5가 되네요. 좌변 우변이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같다. 맞죠? 그러면 얘는 3이 해가 맞다. 얘는 해가 3인 방정식이다. 자, 답은 2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얼마인 것을 찾아라. 아니면 해를 구하라는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풀 건데 어떤 해가 맞냐 틀리냐를 문제를 묻는다면 우리는 대입해 봐서 대입했을 때 그 식이 참이 되는 걸 고르면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첨부 파일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